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참 경고 없이 위반하면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외국환거래법의 또 하나의 문제는 내가 위반하고 싶어 위반한 게 아니라 살다 보니 선의로 한 거래가 어쩌다 보니 위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원사님, 그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어떡하지? 저 감옥 가요? 벌금 얼마 나와요? 이런 것들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과연 벌금은 얼마인지, 감옥을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입니다. 경상거래는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즉 수출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수입을 하면 돈이 나가는 이 거래를 경상거래, 즉 무역에 수반되는 거래를 경상거래라고 하고, 자본거래는 무역거래와 상관없이 자본의 증감만 발생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해외에 있는 계좌에 잠시 돈을 옮겨놓는다던가 해외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낸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자본거래입니다. 이미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경상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가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건건이 결제를 해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여러 건의 거래를 합쳐서 상계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해라. 일정 기간 안에 결제를 해야 되지만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신고해라. 수출자와 수입자, 당사자 간에 자금의 이동이 있어야 되지만, 즉 수출자와 수입자,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제를 해야 되지만 3자가 결제를 하거나 받는 경우 신고해라. 외국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은행을 통해 거래를 해야 되지만 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라. 상계거래, 기간 초과 결제, 3자 거래,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 이 4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하나 더 불법 자금 송금, 이러한 자금 송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지만 4개의 신고 사유와 1개의 허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구나. 그 외 자본거래는 자유화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해 국가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화는 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거래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자본의 증감이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경상거래 4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해외로 송금한 그런 것들이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 위반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가장 센 처벌 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 이건 좀 세죠?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볼까요? 27조 1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5조, 6조, 10조 2항을 위반하여 외국한 업무를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5조 2항이 뭡니까? 예를 들어 환율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데 어느 날 나라가 너무 망할 것 같으니까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부터 1달러는 2,000원으로 합시다. 오늘부터 1달러는 500원으로 합시다. 멋대로 정하고, 그럼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즉 정부에서 환율을 임의로 결정을 했는데 그에 따르지 않는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는 한 정부에서 이렇게 기준 환율 등을 임의로 정하는 경우는 없을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럼 6조는 뭐냐? 6조 관련돼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6조는 뭘까요? 비상조치라고 하여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외국환 거래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말합니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없죠. 그렇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에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럼 10조 2항은 무엇이냐? 은행이 시세 조작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 미국 놀러 가시는구나. 환전하시려고요? 1달러에 10만 원만 내세요. 이런 식으로 시세를 조작을 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겠죠. 물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0%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이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은 정말 노력해서 내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올 정도로 정말 노력해서 사고를 치면은 발생할 가능성이 요만큼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실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27조 2 보시면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8조나 9조에 위과하여 등록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한 것인데, 은행이 외국환 업무를 하겠다고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했다. 외국환 중개회사가 인가를 받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대형 사고죠. 혹은 15조 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자. 사실 은행이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하거나 외국환 중개회사가 인가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저기 테러 자금을 몰래 허가받지 않고 송금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미 편도로 미국 행티켓을 끊은 다음에 이미 토꼈겠죠? 이미 한국에 없을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언제입니까? 22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해서, 22조가 뭡니까? 은행이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신고나 허가 이런 관련 사항을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은행이 다른 데로 유출하거나 은행이 그 정보를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다른 쪽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은행이 하겠습니까? 은행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어디 뭐 보이스피싱 업체한테 팔겠어요?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도 크게 적용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은 얼마겠습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무역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9조 1항 보겠습니다. 다음 각 후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1호 8조 5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자, 2호 10조 1항을 위반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1호와 2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행이 제대로 업무를 못했기 때문에 은행 쪽에 적용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한테 결국 궁금한 건 뭡니까? 경상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처벌을 받느냐인데, 여기 적용됩니다. 16조 또는 18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금액. 자, 16조가 경상거래 신고고 18조가 자본거래 신고입니다. 즉 16조나 18조에 따라 경상거래나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일단 최소 5억 원은 넘어가면서 그중에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자, 그래서 내가 신고를 안 하고 거래한 금액이 경상거래건 자본거래건 5억이 넘는다. 5억이 넘는데, 자, 그러면요, 일단 5억이 넘으면 두근두근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자라고 해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16조 위반의 경우, 즉 경상거래의 경우 25억, 18조 위반의 경우 자본거래의 경우 10억. 아, 그래서 뭐 해외로 짜잘하게 송금하거나 그런 것들은 크게 처벌받지 않고, 경상거래는 무려 25억, 자본거래는 10억쯤 넘어가야 내가 그래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에 처해지겠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음 4호 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라고 하여서 예를 들어 돈다발을 수출입을 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수출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이거 해외 투자 자금인데 이거 신고하고 뭐 반출입하고 다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가야지라고 해서 수출이나 신고가 필요한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최소 2만 달러가 넘어가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쪽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뭐 돈다발을 수출입하는 경우가 크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29조의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랑 3만 달러를 말합니다. 즉 3만 달러를 예를 들어 현금 다발을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입을 시도하다 걸렸다?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위반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없고 대부분은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뭡니까? 벌금은 기록이 남습니다. 흔히 빨간줄 간다라고 하죠. 하지만 과태료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실질적으로 과태료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흔히 경상거래나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나는 과태료 얼마를 내느냐? 대부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 있네요. 3호와 4호 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즉 경상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18조 자본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앞서 봤던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형에 처해집니다. 블로그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내가 설마 그래도 신고 한 번 안 하고 그 송금 한 번 한 게 1억 원까지는 아니겠죠? 이것은 최대치고요. 실제 그렇게 최대치를 다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는요. 예를 들어 얼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적용되는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렇죠. 몇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내는 돈은 몇십만 원 정도의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인 경우도 많고 자 그래서 맥시멈에 적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블로그에는 상세한 표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약식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1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한 경우 경상거래 신고입니다. 경상거래 신고는 은행에 신고를 하는 경우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상거래 신고는 외환 업무 취급기간의 장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 예를 들어 은행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100분의 2% 중 큰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00만 원 선에서 끝이 나고 야 이거 은행 신고가 아니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때는 2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4% 중 큰 금액이라고 하는데 경상거래는 거의 대부분 은행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100만 원 선에서 정리가 됩니다. 자본거래 쪽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조 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본거래를 한 경우라고 해서 사실 대부분은 자본거래 신고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2% 중 큰 금액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사항 위반일 경우 200만 원과 위반 금액의 4% 중 큰 금액이라고 해서 결국 똑같습니다. 경상거래든 자본거래든 은행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 100만 원 선에서 정리가 좀 될 것이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 등 조금 더 높으신 분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 선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실제 법에서 나왔던 1억 원을 꽝 하고 때리는 경우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모든 거래는 신고 예외 사유가 있고 특히 대부분의 경우 5,000불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사님 저 외환거래법 위반인데 저 감옥 가나요? 저 벌금 내나요? 라고 했을 때 실제 벌금을 내는 경우는 없고 낸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선에서 정리가 되며 물론 대부분도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되겠지만 과태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선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외국환 거래법의 특징이 경고 없이 바로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좀 불안하다 싶을 땐 항상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쌤이 함께합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 물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영상이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